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홍세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어드렸던 기사 중에 화제가 되는 이슈를 골라서 알려드리는 화제 사업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스펙 상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월스트리트 최초의 기사 페니콘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991년 4월 8일자 기사에 실린 이야기예요. 그 전에 2021년 4월 2일자 지난주에 한 기사 내용, 스펙에 관한 기사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ec mania is taking a breather. Shares of new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 are wobbling around the initial public offering price in March after surging earlier in 2021. 스펙광들이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수목적 인수기업의 주식들이 2021년 초반에 치솟고 나서 3월 중에는 자신의 상장 공모가 언저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상장 공모가 10달러인데 거기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10달러는 넘어야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거, 혹은 블랭크 책이라는 거, 혹은 페니스탁이라는 거, 이제 다 같은 컨셉,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993년에 어떤 두 전문가들이 이걸 제도화 시켰어요. 스펙이라는 걸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페니스탁과 백지수표 회사가 갖는 단점들을 혹은 위험들을 좀 해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한번 보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 3월 달에 엄청 많은 기사가 실렸어요. 여기 보면 소마로직, 위워크, 그 다음에 이토로, 그 다음에 브랜슨의 버진 애틀랜틱, 이런 회사들이 스펙 상장을 한다는 거죠. 이 브랜슨의 이 회사, 이 위성발사 벤처가 스펙 상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 운동선수, 그 다음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백지수표 그 팀에, 그러니까 소위 스폰서라고 하죠. 스펙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찾을 때 이제 막 그 운영하는, 2년 동안 운영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인가요?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운동선수 들어가고 연예인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뭐 거의 주식, 금융 이런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면 뭐 스펙은 금융가의 제2의 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스펙을 타겟으로 한다. 뭐 이런 전반적으로 스펙의 인기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쭉 넘어가서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전에 보니까 1986년에 이제 첫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지수표 상장이 투자자를 현혹한다라고. 이제 소위 이제 페니스탁과 그 다음에 블랭크 체크, 그 다음에 스펙 이런 키워드로 봤을 때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본 이야기는 두 번째 거, 끝에 두 번째 거 이 이야기예요. FBI 요원이 투기적인 페니스탁 함정 수사에서 능숙능란한 솜씨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다른 뉴스도 좀 보면은 쉘 게임이 더 많은 관심을 갖다. 금융인들은 지금 자신들 믿으라고 한다. 과거의 백지수표 상장처럼 스펙 투자자들한테 권유를 한다라는 거죠. 백지수표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백지수표 기업들이 호의를 얻고 있다. 또 긍정적이죠. 인수도구가 힘을 얻고 있다. 빠른 속도로 상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침내 뉴욕 증시가 백지 수표 기업을 환영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투자자한테는 위험할지 모르지만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나스닥이건 뉴욕 증시건 붐을 일으키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지금 보는 요 두 분, 데이비드 밀러라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너스바움이라는 이 두 사람이 1993년에 공식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대안 투자 방법으로. 스페셜 퍼포스 어퀴지션 컴퍼니, 미국에서 1993년에 시작된 대안 상장 제도로서 블랭크 체크 컴퍼니, 백지 수표 회사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패니콘 작전이라고 불리던 FBI가 브로커들을 잡는 그런 작전 관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식 브로커는 FBI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처음 헤드라인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빨간색 스포츠카 까마로를 몰고 롤렉스를 찬 편안한 차림의 잠복 요원 존 오켈리는 2년간의 함정 수사로 가깝게 지내던 덴버의 페니스탁 일당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지난주 미국 전역에서 18명의 증권 중개인과 4개의 회사를 기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패니콘 작전이라는 코드명을 갖는 이 함정 수사는 투자자로 가장한 FBI 요원을 활용하여 가치가 없는 주식들의 시세를 조작하고 그 주식들이 추락하기 전에 대중에게 떠넘겨버리는 주식 프로모터들과 브로커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다른 사항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덴버 검찰 마이클 제이 노턴이 밝혔습니다. 몇 개월 후 더 많은 기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대체 정부 형사가 어떻게 사기꾼 중개인들을 속일 수 있었단 말인가? 고문머리에 잘생긴 오켈리 씨는 1989년 초 FBI 소유의 까마로 자동차를 몰고, 스포츠카죠, 동남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덴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많은 클라이언트와 익명의 재무적 후원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신을 모나크 투자 서비스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는데, 사실 이 회사는 FBI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체리 크리크라고 하는 폐쇄적인 덴버의 교회에 있는 쇼핑센터 내에 나이만 마커스와 삭스와 공유하는 작지만 우아하게 장식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세기 전환 이래 페니스탁이 주된 광맥이었던 덴버는 1989년에 저가 주식만 판매하는 중개기업들이 60개 이상이나 존재했습니다. 젊은 중개인들은 하루 종일 전화로 일을 했고 점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동부 시간으로 4시가 되면 거래가 끝나면 많은 이들이 커다란 스크린 TV가 달린 스포츠바나 고급스러운 싱글바로 옮겨가서 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내곤 했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덴버의 트리플 A급 야구팀인 제피러스의 경기를 보며 만나기도 했습니다. 싱글의 178cm 키를 가지고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오켈리 씨는 중개인이었다가 FBI 정보원이 된 어떤 사람에 의해 이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오켈리 씨는 자기가 다른 지역의 블랙마켓 자금을 대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게 했다고 덴버의 특수요원이자 오켈리 씨의 상사인 로버트 펜스가 밝혔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주요 소스입니다. 그는 그가 잘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래가 아닌 거래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넌지시 비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켈리 씨는 특히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인플레된 주식이 회사, 상장된 쉘 컴퍼니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플레된 주식은 $300만 해외은행 융자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것이라고 파트너 후보들에게 말했습니다. 브로커들 사이에서 박스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박스 작업이라고 알려진 주가 조작은 전형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수량과 가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자들은 쉘 컴퍼니와 함께 하는 대가로 중개 수수료와 함께 파인더스 피, 즉 주선 수수료를 얻게 되며 서류 조작과 서류 신청을 도와주면 더 많은 수수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시장 조성에 동의하면 리테이너 피, 즉 서비스 요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얼마나 상장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펜스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식을 5센트에서 50센트로 띄웁니다. 지금이랑 이제 시절이 다르니까 주가가 5센트 정도가 낮은 거라는 거죠. 근데 10배 정도 띄우는 거네요. 5센트에서 50센트로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인기 있는 새로운 상장 주식이라고 판쪽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면 그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는 거죠. 이 계획을 준비하는데 1989년 1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마음을 가진 오켈리 씨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짜리 쉘 기업에 대한 제안은 거절을 했고 4만 달러짜리 안드로이드 인코퍼리트라는 회사를 낚아챘습니다. 이름이 또 안드로이드네요. 공교롭게. 회사는 유타주 파크시티의 브렌트 건더슨이라는 미들맨, 즉 중간상에 의해 소개받았다고 기소장이 주장을 합니다. 기소장에는 FBI 요원이 브로커 건더슨 씨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스티븐 스니드 씨를 통해서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의 등록은 현재 취소되었습니다. 모나크와 합병된 안드로이드사는 모나크 인수기업이 되어 기소장에 주장된 주가 조작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특이하네요. 지금은 무슨 인수기업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합병한 다음에 이제 회사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합병이 되면서 무슨 어퀴지션 컴퍼니가 되는 거네요. 기소장에는 전화 회신을 주지 않은 건더슨 씨와 미공개 전화번호를 소유한 스니드 씨가 해당 주식의 시장을 조성하고 마켓 메이킹을 하는 거죠. 사전 계획된 거래들을 조율하는 데 합의한 또 다른 2명의 플로리다 남성과 1명의 덴버 지역 사람과 한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7월 중에 스니더 씨는 모나크의 주가를 일주일에 3센트에서 25센트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일정표에는 20일간 사전에 기획된 거래를 하고 오켈리 씨는 건더슨 씨에게 일정표와 함께 1만 달러짜리 자기압 수표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FBI 요원이 사기를 치는 거죠. 거꾸로 사기꾼들한테. 오켈리 씨의 즉각적인 지급이 페니스탁 커뮤니티 친구들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 있고 약속한테 지급을 하고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게 되면 몇 달이 안 돼요. 그들은 갑자기 당신을 수년간 알아온 사람처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펜스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보증을 받게 된 셈입니다. 거래를 매듭짓기 위해 플로리다로의 출장과 덴버 지역에서의 미팅이 필요했지만 대부분 전화나 팩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종종 자신들이 전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펜스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에도 있고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상시 오켈리 씨의 사무실에는 하루에 20건에서 30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모나크가 규제 당국에 의해 거래를 승인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돈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120건에서 130건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FBI는
1000건 이상의 테이프 녹음으로 끝장을 냈다라고 펜스 씨가 말했습니다. 오는 전화에 다 녹음한 거죠. 1989년 10월 10일 모나크 인수기업은 주당 5센트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주식의 일부가 FBI 요원을 포함하여 위임장 소지자들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거래일 기준 닷새 동안 선수들은 해당 주식을 주당 12센트로 조작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0월 13일 해당 주식의 거래는 증권감독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펜스 씨에 따르면 비록 감독원이 이 함정 수사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규제당국이 종종 급등하는 페니스탁들의 거래를 중지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거래 중단은 어떤 의심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켈리 씨의 위장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같은 주에 이제 같은 위크라는 뜻이죠. 같은 주에 주식시장은 1989년에 발생했던 소규모 폭락 사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덴버 방송국이 폭락에 관한 또 다른 페니스탁 브로커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 마침 그 브로커가 이 FBI 요원을 초대할 정도로 오켈리 씨의 신뢰는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요원은 정중하게 거절했지요. 라고 펜스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동네에 빚을 좀 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나크 거래는 워낙 성공적이어서 오켈리 씨는 회색 벤츠를 까마라로 교체했습니다. 1990년 초 그는 터미널 인수기업이라는 또 다른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파는 유형의 블라인드 풀, 소위 이제 위임 기업 동맹 또는 블랭크 체크, 소위 백지 수표 회사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가을에 뉴욕과 플로리다주 보카러튼, 샌디에고,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있는 브로커들의 작은 네트워크는 5센트짜리 주식을 50센트로 조작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12월에 오켈리 씨는 뉴욕에서 림슨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모시 림슨을 만났는데 그는 10여 명의 브로커와 함께 일하는 맨하탄 중개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15,000달러 거래의 시장을 조성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관련하여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계 무역센터의 그늘 아래 있는 뱅커스와 브로커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켈리 씨는 다음날 저녁엔 버거킹에서 혼자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 계획은 덴버의 브로커들을 포함시킬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모나크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솔트레이크시티, 타오비스타, 롱아일랜드, 뉴욕의 브로커들이었습니다. 터미널 인수기업은 2월 1일 주당 1페니 정도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감독원은 2월 7일에 해당 주식이 8센트가 되었을 때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림슨 씨의 변호사 레온 리프키는 그의 이 의뢰인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가짜 회사들을 눈감아주고 흠결이 없는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명의기소 대리인들을 책략의 일부로 활용하며 헌법이 제공하는 공정한 플레이와 정의의 모든 요소들을 파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투자자도 사기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FBI는 해당 주식이 대중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정 수사가 설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크지 않으며 두 가지 주식을 합쳐서 대중이 입은 잠재적인 손실은 55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 규제 당국자는 몇 년 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했던 유사한 함정 수사 이후에 불법적인 페니스탁 스킴이 페니스탁 작전이죠. 주식 거래하는 거.
것이 현격히 감소되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페니스탁, 제가 이제 그 스펙 이야기하면서 페니스탁 이야기를 했는데, 스펙이라는 것이 규제 당국, 금감원에 의해서 이제 그 원래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심사를 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요건이 좀 부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들을 상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페니스탁, 비아냥적으로 말하는 이 페니스탁에 관련된 함정 수사건을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어떤 이 다운사이드, 업사이드 말고 안 좋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펙에 대해서, 현재 미국의 스펙,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좋은 투자 비이클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화제 사업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